이른바 말하는 한식의 세계화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셰프들이 제일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외국을 가서 다이닝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수준 속에서 그 수준의 발전에 맞춰서 가려면은 한식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냥 그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냄으로써 그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은 한국적인 거 갖고 가지만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함으로써 한식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고 세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내가 그렇죠, 좋아하니까 이걸 그렇죠. 좋아해줘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토커 같은 그런 네.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찌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네. 그 말하고 일치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퓨전 쪽은 아니신 거네. 우리 김 셰프께서는. 아직 현재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가능성은 네. 열려 있지만. 네, 네. 지금 정부에서도 뭐 한식의 세계화해서 뭐 이런저런 지원 사업도 하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때요? 뭐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아쉬움이 좀 있으세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현재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로서의 한식이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세계화되는 수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안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나 브랜드, 그다음에 한식이 갖춰야 되는 것보다는 한식의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되고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한식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부터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이 그냥 무턱대고 뛰어들었다 이거로군요. 네네. 네. 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조리학과 대학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식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다들 뭐 서양식이나 이런 쪽으로 다들 많이 간다. 네. 그건 왜 그럴까요? 한식을 생각하는 생각 자체 때문에 그냥 힘들고 왠지 고루하고 진부해 보이고. 근데 요즘 저도 학교 다닐 때 화려한 걸 쫓았던 것처럼 조리학과 출신이시죠?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화려함을 쫓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팁에서 만들어지는 셰프들의 화려함에 대한 부분은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희 이제 제가 면접을 보고 들어와서도 결국 한 이틀 만에 그만둔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한식과는 다릅니다.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일과는 다릅니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예. 답변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르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정말로 좋아하는지. 한식을. 네. 그러니까 한식뿐만 아니라 그냥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요리사로서의 네. 직업을. 뭐 가끔씩은 늦게 뭐 조리과를 이제 졸업한 학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네. 왜 그러니 하면은 요즘에 취업할 때 얘기하는 프로필 쌓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 일은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금세 지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어떤 열정이나 그런 부분이 생기고 되는 거라고. 오너 셰프가 되고 싶어? 어떤 오너 셰프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아닌 거기 그 음식으로 성공하는 곳을 가서 경험해보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예. 한식이 다른 음식보다 조리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계절을 요리한다라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자연에서 표현한다는 부분들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저장을 해야 하고 뭐 1년 동안 담궈놓고 그 1년 후에 사용하는 재료들처럼 숙성에 또 기간이 필요한 네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다른 음식에 비해서. 네. 행사를 나가도, 그러니까 뭐 일전에 뭐 덴마크에서 행사를 하고 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풀코스 8에서 9코스에 대한 부분들을 셰프 2명이 와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3일. 어. 절대 안 된다. 미친 거 아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니?라고 서양 요리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거요. 네. 결국은 쭉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르게 뭐 그 행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가서 느꼈던 부분, 그 셰프들 느꼈던 부분이 한식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 손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학생들도 편하고 자기를 표현하기 편한 거를 선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으니까 또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는 제대로 하려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익숙한 거기 때문에 표현하기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5천만이 다 먹어보던 것 비슷한 맛인데 네네. 그걸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일은 힘들고 근데 이 제대로 하려면 단가는 비싸지고 비싸지면 고객은 별로 안 찾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고급 호텔에는 한식당 다 사라졌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한식을 얘기할 때는 가성비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예. 호텔이나 뭐 식당이나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면은 폐업을 하거나 뭐 정리를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그냥 한식을 바라보는 어떤 저렴하거나 푸짐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문화로서 한식이 갖춰야 되는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셰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셰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줘야죠. 존중을 해주고 그런 능력들을 모아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지 다이닝 문화 자체가 아니면 한식 문화 자체가 아니면 한식당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 속에도 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 중국 요리나 서양 요리 같은 데서 좀 아주 고급스럽게 아니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먹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한식이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깜짝 놀라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집에서는 뭐 양식이나 뭐 중식이나 일식이나 만들어 먹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에 그 어떻게 보면 젖어들었다고 얘기할까요? 하기 때문에 곁에서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서 한식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음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이닝 문화 자체가 그냥 한순간 변화되고 한순간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당연하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에 대한민국의 무슨 뭐 프렌치 레스토랑을 차렸다 또 중식당을 차렸는데 미슐랭 가이드에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유일하게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은 두 곳은 한국에서는 전부 한식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서양 요리, 중국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 수준까지는 못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식하는 일본에서는 일식하는 레스토랑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중국에서는 중식하는 레스토랑들이 별을 받은 식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비교 대상이나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에서 일식을 잘해, 중식을 잘해, 한식을 잘해가 아니라 중국에서 잘하는 식당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최고의 네. 식당과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별을 주는 그 등급 자체가 요리가 훌륭하다도 있지만 그 뒤에 붙는 것처럼 여행할 가치 아니면 특별한 여행을 계획을 해야 되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비교 대상 자체를 한국 내가 아니라 예, 그 예. 음식을 하는 그 나라의 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의 한식당이 많은 별을 받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서 기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3스타 받은 곳은 두 곳이라고 했지만 2스타나 1스타 받은 그 레스토랑들은 더 많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런 곳들도 점점 이제 그 별을 하나씩 더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겠죠? 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별을 더 올려서 받은 레스토랑이 두 군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없어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셰프나 레스토랑 자체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다이닝 문화 자체가, 다이닝 시장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미슐랭을 통해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점점 또 그 내부에서 경쟁도 치열할 것이고 네네. 스스로 경쟁하게 될 것이고. 네. 우리 이제 김병지 셰프 개인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TV에 셰프들 많이 나옵니다. 인기 연예인 뺨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대부분 해외 유학파예요. 네. 김병지 셰프는 계속 한국에서만 계셨죠? 네. 처음부터 한식만 했습니까?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중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퓨전 음식도 약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식을 2003년부터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한식 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냥 어릴 때 저희 이제 그 오너분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 좋은 날이라서 그냥 모든 것들 다 물어봐라 해서 그냥 질문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라고 너무 식상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니 속으로 이게 뭐야 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기회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연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할 수밖에 해야만 한다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기회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어차피 셰프로서 할 수 있는 성공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한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먹어왔고 그 다음에 어떤 먹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의미나 본질에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식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기회가 오는구나 이거로군. 혹시 어머님이 아주 음식을 잘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주 맛난 한식을 많이 드셨어요? 저는 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모님 음식을 잘하면 맛있는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름 맛을 표현하는 기본 자질은 갖출 수 있더라고. 예. 저희 어머님도 음식을 잘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뭐 특별한 명절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랑 어머니랑 두 분이 같이 요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주는 어떤 의미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자식, 내 새끼가 먹는 거기 때문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거고,
정성을 다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들. 네, 네. 어떻게 보면 맛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줄 수 있던 어떤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부모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메뉴 중에서는 먹었던 음식을 뭐 조금 더 응용해서 만들어내는 음식도 있고요. 그래요. 네, 겨울 되면 저희 어머니는 뭐 구운 호박이랑 그다음에 뭐 인절미 같은 거를 꿀 이렇게 같이 주셨는데 그걸 이제 뭐 전병으로 말아서 그 후식 메뉴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시골 아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다양함들에 대한 것들 좀 경험하는 것도 경험이 많을 수 있었던 부분도 저에게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시골 아닌 시골이라는 게 어디? 춘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청 소재지고 시청이긴 한데 소도시. 예, 소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시골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특히 한 30년 전이라면 더 네네네. 그렇죠. 네. 아까도 제가 먹방, 그 다음에 요즘 셰프들이 뭐 연예인 뺨치는 셰프들도 많이 나온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각종 방송국에서 자꾸 섭외 들어오지 않아요? 김병진 셰프도? 섭외가 들어오지만 그냥 응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로서 먹는 게 보여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뭐 부모님 때문에 받았던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음식이 갖고 있는 본질,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섭취하는 어떤 습관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컨텐츠로서 먹방이 보여지는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면은 먹는 게 막 많아지긴 하지만 요즘 세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워라밸이나 아니면 뭐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냥 개성이나 어떤 자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먹는 행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그 단지 흥미의 예, 다양한 요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근데 뭐 어떤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 고유의 이 밥상 네네. 문화를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하나씩 그 재료와 함께 소개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만들고 기획하면서 저 이제 그 오너분과 얘기했던 부분들이 왜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쩔쩔매하고 왜 오시는 손님들은 약간 무시하는 그런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팽배해 있지라는 부분들에서 약간 조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당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당당하려면은 그들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지 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처럼 먹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먹는 거에 자체는 다양한 의미나 행위에서 그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로서의 네. 음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장인들이 사실 네네. 늘어나야 된다. 그 네. 말씀 아니겠어요? 네. 사실 식당을 찾아오는 고객들도 좀 이렇게 평가가 될 텐데 제일 이런 고객은 정말 훌륭하다 싶은 고객은 어떤 분들이시고 이런 사람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이십니까? 모든 손님은 솔직히 뭐 다 소중하죠. 소중합니다. 근데 그 예전에 그 영국의 요리 비평가가 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을 하고 정말로 너무 안 좋은 평을 이제 썼었는데 저희 이제 그 매니저가 저한테 막 달려드는 보시냐고 봤다고 어떻게 해요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일어난 일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선 해야 하는 것들을 놓쳤던 게 더 많았던 것을 인정하는 게 훨씬 빠른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를 다시 찾았을 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에 팬이 될 거라고. 그렇죠.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들은 단지 먹는 게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질수록 예. 좋아지는 거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아까 얘기했던 옛날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요즘 스타일도 있는 건데 그냥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들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변화하고 예, 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불평한다고 그래서 내가 따라서 화내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오히려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네. 그 영국의 비평가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 미슐랭 레스토랑만 돌아다니는 요리 비평가입니다. 근데 언젠가 오면 내가 감동시키겠다. 지금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글쎄요, 모든 사람이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추구하는 음식, 문화로서의 값어치를 존중하는 그런 고객들의 감동을 끊임없이 선사하는 그런 셰프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또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한식의 세계화 막 외치면서 우리 스스로 한식에 대해서는 좀 평가절하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문화로서의 한국 음식 문화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